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제목 되게 특이하죠? 저는 이 책을 출판 관계자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출판 관계자들이랑 미팅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 계속 이 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꼭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으면서 이 책이 왜 화제가 됐는지 알 것 같았어요. 90년대생들이 언어 생활, 소비 성향, 가치관, 세상을 앞으로 주도할 거예요. 90년대생은 거의 이제 나이가 30 정도 되고, 20대, 20, 30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0년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꼰대가 되고 변화하는 생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 정말 낯선 세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정말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제목이나 표지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카이스트 나오셨고요. CJ제일제당 소비자팀에서 분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 업무, 브랜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그 다음에 사업체 경영,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앞으로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20, 30대가 주 소비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인사 관련된 사람들도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약간 경영서 같은 느낌? 기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기업 얘기, 앞으로 추세,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유. 이게 90년대생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10년대에는 모바일이 중심이 되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게 됐다. 2010년 이후 급격한 변화에 따라 맞춰 생각해보면 모바일로의 급격한 변화는 70년대생들에게는 일종의 재앙과도 같았고 저 같은 80년대생들에게는 일종의 도전이었으며 90년대생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지난 1년간 일반 종이책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은 59.9%로 나타났다. 자,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책을 거의 읽지 않아요. 일반 종이책 한 권도 안 읽어요. 그죠? 점점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책 읽기를 할 수가 없대요. 서기 105년에 발명된 종이는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서를 막론하고 일부 지식층과 권력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일반인들에게 감추려 노력해왔다. 여러분 여기서 별표예요. 동서를 막론하고요. 일부 지식층과 권력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일반인에게 감추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책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식층과 권력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분별을 해서 읽어야겠지만 독서를 손에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자, 90년대생의 특징. 간결한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말을 축약하고 파리바게트도 빠바 이렇게 말하고요. 인싸, 아싸 요즘 이런 거 인사이드, 아웃사이더. 네. 그래가지고 인기 좀 있는 사람, 잘 못 어울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재미있는 걸 추구한대요. 기승전병. 이게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병은 병맛. 새로운 병맛 문화의 출현. 병맛이란 이런 뜻이에요. 병신 같으나 재미있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있기도 했고 요즘은 병맛 만화 이런 것도 완전 유행이죠. 맥락이 없고 형편없고 어이없다라는 뜻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JTBC에서 왓썸맨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 문법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하고요. 유튜브로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그걸 통해서 추천하는 행선지를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제작한다는 거죠. 간접 광고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으면 PPL이 없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요. 요즘 너무 카페만 가요 라고 했을 때는 카페를 촬영하고도 통편집으로 날려버린대요. 이래서 시청자 의견을 빠르게 적극 반영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추세. 이게 90년대생들이 좋아하는 거. 세 번째 특징은 정직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공무원을 아주 추구하는 이유가 이것에도 하나 있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2018년도에 블록체인 굉장히 유행했었죠. 2017년도에서 18년도 초까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왜 광풍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4차 산업혁명. 그래, 알겠어. 근데 왜? 새로운 세대는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어떤 가치를 얻고자 했느냐다. 90년대생들에게 이제 정직함과 신뢰는 말로써 약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명문화되거나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시스템화를 원하는 것이다. 화폐의 시스템화를 원한 거예요. 자, 화폐에 대한 불신. 화폐 왜 불신이에요? 돈 계속 찍어내니까. 과도한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화폐를, 신뢰성이 있는 화폐를 추구를 한 거죠. 이것도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최근에 서울 S여고 쌍둥이 전교 1등 사건도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라. 이런 여론도 있고,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호갱노노라는 어플리케이션은요. 집 가격으로 장난하는 거. 그런 거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좋아한다. 이런 거 엄청 추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업들도요, 구직자들에게 성적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거 되게 많죠. 막 뭐 비리, 막 기업 취업 비리, 뭐 친인척이 어떻게 했고, 뭐 권력으로 누구 자제를 회사에 넣었다가 속속들이 다 밝혀지고 징계받고 있어요. 이제 되게 투명해지고 도덕적인 취직이 점점 되고 있죠. 롯데가 대표적이래요. 면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형별 평가 결과 피드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구직자들이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회사에 합격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대요. 자, 90년대생은요,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과감 이슈를 제기한대요. 한 대학 교수는요, 강의에 불쾌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학생들의 항의 때문에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강의 계획서를 수정하는 교수들이 많다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뭐 미투 사례도 점점 생기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야. 옛날에 10년 전에 사람들 80년대생은 참았지만 90년대생은 절대 참지 않고 교수가 뭐 부당한 거 하면 막 요구하는 거죠. 자, 90년대생이 이제 슬슬 취업을 합니다.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몰려드는 90년대생들에게 속수무책인 기업들. 어떤 과장이 사원을 불러서요. 8시 30분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시작 시간보다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있어라. 이게 예의다라고 충고를 했대요. 하지만 90년대생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와야 되나요?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게이트 앞에 대기해도 되나요? 이거 정말 빵 터졌죠. 그쵸, 말이 되죠. 10분 전에 앉아있는 게 예의면 10분 빨리 가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막 고민 상담, 기업 게시판에 이런 이야기 되게 많대요. 마찰, 직원 간의 마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 책 얘기가 거짓이 아니래요. 집에서 곱게 자라서인지 직장에서도 대접만 받으려 하고 회사를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인터넷상의 직장 계명에 동의하고 있대요. 절대 충성하지 않죠. 근데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카카오의 경우는요, 근속 3년마다 안식 휴가 1개월과 휴가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사원들은
뭐 근속마다 안식 휴가 이런 것들을 엄청 요구한대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싫어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이런 복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좋아하는 거예요. 국내 대기업 인사팀장인 어떤 분이 91년생인 김모 씨와 택시를 타면서 앞으로의 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런 걸 기대했대요. 몇 년 뒤에 직무를 바꾸고 싶어요. 영업 전문가가 되어 10년 후에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대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사 때요. 이 회사에서 적어도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90년대생은 거의 없대요.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런 걸 요즘 요구하지 죽도록 일해서 뭐 임원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한도전에 출연한 개그맨 박명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너무 솔직하죠. 꿈이 없으면 어때요? 놀고 싶어요. 막 비전 이런 거 없을 수 있대요. 1980년대생은요. 신입사원 연수기간에 막 얼차려도 받고 막 행군도 받고 기합도 받아도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차고 끈끈했어요. 동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얼차려를 받거나 이런 걸 되게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왜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 어떤 금융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민은행 입사 2006년도에 했을 때 텔러 1기로 입사했을 때 2주간의 합숙 기간이 있었고 그중에 하루는 하루 종일 산을 정말 뺑뺑 돌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발바닥에 다 물집 생기고 온몸에 진짜 몸살이 나서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로 아침부터 밤까지 행군을 하면서 했는데도 저는 그냥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되게 부당하게 느끼고 싫어한다는 거죠.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는 순간부터 이직을 생각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요즘 관리자들은 너무 충격이래요. 입사하자마자 어디로 이직할까를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때려칠까? 그들의 이직을 막지 말고 도와라.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대요. 직원 쓰기가. 영화평론가 정성일님의 트위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리서치 결과 10대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2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이란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는 영화의 적이 핸드폰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영화관 안 가거든요. 왔다 갔다 시간 아깝고 광고 보는 시간 너무 아깝고 뭐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을 꺼야 된다는 거. 영화 보면서 집에서 영화 보면 핸드폰도 막 하고 뭐 자유롭게 먹고 광고도 안 봐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재미없는 장면을 조금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 10대들이 이제 영화도 잘 보지 않는데요. 이거는 리서치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자, 90년대생을 알아야 우리가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어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할 수 있어요. 투자도 하려면 90년대생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알아야겠죠. 자, 90년대생들이 바꿔버린 소비 지형도 대리점 밀어내기로 갑질의 대표 기업이 된 남양유업. 이렇게 갑질로 찍히면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아요. 90년대생들은 이런 데 돈을 쓰지 않아요. 탁 차단. 용산 전자상가를 무너뜨리다.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뭐 용팔이 해가지고 막 강매하고 막 호객행위하고 비싸게 막 진짜 파는 악덕 상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는 거죠. 테마상가가 이런 식으로 망한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아날 기미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요즘은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직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위기를 맞을 산업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 앞으로 위기를 맞는 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지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마존 얘기는 뒤에 또 나오지만 90년대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제품명까지 짧고 간단하게 해야 돼요.
막 길게 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90년대생은 이모티콘 좋아하고 줄임말 좋아하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최근 아마존 고라는 무인 매장을 선보였다. 아마존 고에서는 입구에서 앱을 오픈한 뒤 아마존 계정을 인식하고 원하는 제품을 바구니에 넣어서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 쇼핑을 끝낼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 셀프 계산대가 있지만 일일이 다 찍어야 되고 카드 결제해야 돼요. 얘는요, 입구에서 앱을 딱 찍고 나면은 물건만 사서 쏙 나오면 돼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신세계에서도 이 아마존 고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마트24가 우리나라 편의점 중에서 지금 무인이 가장 많이 되는 편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산업을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사람을 쓰는 일로 상대하면 힘들겠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장사는. 무인화의 핵심이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애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줄 필요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는 90년대생들이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는 것들을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산업이 좋은 거죠.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마켓컬리는요, 프리미엄 식재료 배송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밤 11시 이전에 앱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집에서 배송을 받는 새벽 배송의 원조입니다. 요즘 새벽 배송이 점점 뜨고 있어요. 가입자는 60만 명, 하루에 1만 건 이상 주문이 쏟아진다. 음식 배달 스타트업인 배달의 민족은 신선식품 배송 전문이던 자회사 배민프레시를 지난해 배민찬으로 이름 바꾸면서 HMR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집밥의 완성 시리즈가 대표적인 브랜드다. 당일 낮 1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직접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오늘 1시, 오후 1시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있는 거죠. 요즘 런더리고라고 해서 빨래를 밤 12시 전에 그 빨래통에 넣어놓으면요. 빨래 바구니, 큰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지퍼가 달린 바구니에 다음날 밤 12시 전에 집 앞에 갖다 줘요. 되게 신기하죠. 그 집 앞에 그 빨래 큰 지퍼가 달린 그런 빨래함에 문고리에 연결이 돼 있어요. 훔쳐가지 못하게. 빨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빨래도 다 개가지고 기계가 갠대요. 기계가 빨래를 개서 착착착착 해서 돌려줘요. 그럼 이제 대단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앞으로 이런 90년대생을 관찰을 하면은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90년생이 오면서 90년생이 온다 한번 보면서 미래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